의 축제가 카운트다운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계소년의 초침 소리와 함께 시스템 시간 12시간 후에 이 성대한 축제의 막이 오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말했잖아. 할 말 있으면 대화로 풀자고. 털북숭이 베이비, 미안하지만 나도 급한 상황이라 이런 식으로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어.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는 아나보네. 그럼 그게 위험한 짓이라는 것도 짚고 넘어가지. 이봐, 뭘 그렇게 위협적으로 굴어? 이건 인사하려고 꺼낸 건데. 마지막으로 말하지. 네 정체와 목적을 밝혀. 내 이름은 부트힐, 갤럭시 레인저야. 갤럭시 레인저? 뭐야 그 귀신본 표정은? 우리가 이미 절멸했을 거라고 생각했나? 하긴 정적을 오랫동안 감추면 이런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지. 수렵의 의협단체는 이런 식으로 은하열차를 점령하지 않아. 아직 안 했잖아. 총 들고 잠깐 얘기 좀 하자는 게 어떻게 점령이지?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미안하지만 갤럭시 레인저의 상황에 관해 은하에 떠도는 소문은 하나같이 꺼림칙한 게 사실이야. 그러니 널 믿기 어려울 수밖에. 나 원참 그 무식한 베이비들. 지어내는 이야기가 갈수록 터무니없다니까. 갤럭시 레인저는 전부 원시 박사 때문에 긴팔 원숭이로 변해서 어느 산골짜기에서 그네를 타고 있다고 하질 않나. 물론 날 못 믿겠지. 나 역시 너희가 진짜 무명객이란 걸 쉽사리 믿을 수 없고. 총에 장전된 이 탄환 보이나? 9mm 영원한 클래식이지. 지금 난 은하열차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만에 하나 너희도 그 녀석처럼 가짜라면 이 탄환은 내 이마에 꽂히고 말 거야. 나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너희부터 증명해봐. 어이, 어디가? 이게 뭔지 알겠어? 이건... 베이비, 설마 결맹옥조? 정말 선주로부터 이걸 받았다고? 베이비? 이건 선주 나부의 경원 장군이 열차에 선물한 옥조야. 이 옥조가 열차에 있다는 건 선주 연맹이 은하열차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증거지. 이 정도면 충분한가? 제법이군. 이 드넓은 은하에서 이걸 살짝 쥐기만 하면 수천만의 운기군을 소환할 수 있다니. 벌어먹을 정말 장관이겠군. 이제 네 차례야. 갤럭시 레인저는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난 지 오래라 이런 좋은 물건이 없어. 하지만 이런 상황은 익히 봐왔지.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해. 자, 마음껏 물어봐. 내 대답이 네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보자고. 내가 수상하다면 그때 날 쫓아내도 늦지 않잖아. 내가 왜 네 뜻대로 해야지? 내가 진짜 갤럭시 레인저라면 손해볼 게 없을 테니까. 그래서 갤럭시 레인저는 어떤 조직이지? 까다로운 질문인데 난 우리를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야. 우린 모두 각자의 정의에 따라 수렵 운명의 길을 걷고 보편적 가치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대답으로는 우리의 신뢰를 얻지 못해. 너만 더 위험해질 뿐이야. 공동의 신념 따위가 궁금한 거지. 근데 갤럭시 레인저에게 그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우리는 공동의 마지노선에 의해 하나가 된 거니까. 약자를 괴롭히지 않고 무고한 이를 함부로 죽이지 않는 것. 이런 맹세는 위대한 신념 따위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이야. 우리 갤럭시 레인저는 그 마지노선만 바라보지. 누군가 그걸 넘으려 할 때면 수렵의 복수가 어김없이 찾아가게 돼. 하지만 이 마지노선은 또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해. 선을 건드리지 않는 한 뭐든 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두 번째 질문. 왜 은하열차를 곤란하게 하는 거지? 말했잖아. 곤란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페나코니에 꼭 가야 하는데 초대장이 없어서 가족이 호텔 입구조차 못 들어가게 막고 있거든. 그러니 무명객의 신분을 빌리는 수밖에. 너희가 가족의 귀빈이라는 건 온 은하가 아니까. 갤럭시 레인저도 귀빈 아니야? 전곡을 찔렀네. 그게 바로 내가 온 이유야. 뭐 말해도 상관없겠지.
레인저들은 우리를 사칭 중인 어떤 깜찍이를 쫓고 있어. 그 여자는 지금 페나코니에 있지. 정보를 제공해 준 건 기억하는 자야. 여느 밈 생물처럼 갑자기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졌지. 소름 끼치는 녀석. 하지만 덕분에 중요한 단서를 얻었어. 갤럭시 레인저를 사칭한 자는 누구지? 그게 세 번째 질문인가? 대답하기 곤란한가? 아니, 말해도 안 믿을까봐. 자신을 아케론이라고 칭하는 그 여자는 정부원의 말에 따르면 공허의 사도일 가능성이 커. 그건 불가능해. 내가 뭘 했어? 뭐 걱정 마. 나도 처음 들었을 때 너랑 똑같은 반응이었으니까. 상식적으로 익스는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잖아. 그가 평범한 인간에게 힘을 부여할 이유가 있을까? 그럼 사도가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다는 것도 알겠네. 어쩌면 많은 이들에게 그게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르지. 그렇지 않으면 은하 대혈투의 무대에 오르는 걸로 모자라. 자신이 걷는 운명의 길을 배신하는 일이 전에 운 좋게 한 환락의 사도를 만난 적이 있어. 겉만 보면 그 광대들과 다를 게 없었지. 이 몸이 상대를 잔뜩 취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그런 엄청난 신분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야. 가장 순수한 수렵에도 빛 속의 선주연맹과 그림자 속 갤럭시 레인저가 존재해. 운명의 길이란 결국 인간이 창조해낸 개념이고 우리의 인지를 벗어난 외부 세계가 분명 있겠지. 공허의 사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에게 그만큼 공허가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고. 이제 알겠나? 지금 네 동료들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아직도 못 믿겠다면 메시지를 보내봐. 다만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우리 둘 다 꿈세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 기억하는 자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아케론이라는 자가 뭘 하려는 건지도. 난 아무 짓도 안 할 거야. 그건 그대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닐세. 그거 아나. 꿈의 땅에 처음 온 이는 자신이 땅 위에 두 발로 서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은연중에 걸음을 멈춰.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현실이든 꿈세계든 하늘을 올려다보는 건 인류의 본능일세. 황금의 순간이 완성됐을 때부터 하늘은 그 자리에서 모든 환락의 밤을 지켜봤어. 하지만 지금 밤하늘은 가차없이 베어졌고 공허의 먹구름에 물들었다네. 그 과정은 검을 한 번 휘두르는 사이에 일어났지. 한 번이란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 실제로는 두 번이었거든. 그저 두 번째가 조금 빨랐을 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네. 이 축제에는 불청객이 너무 많이 모였어. 아무리 화합이 모든 걸 포용한다 하더라도 페나코니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일부 손님에게 축객령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나. 축제의 별은 그대를 받아들일 수 없네. 공허한 꼭두각시야.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자는 빛나는 무대에 오르면 안 되는 법. 그림자 속에서 산다는 점에선 우리 둘 다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적어도 남과 대화할 땐 본 모습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어? 페나코니의 꿈의 주인. 그대가 이곳에 남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군. 하지만 그대가 믿든 안 믿든 이게 진정한 나라네.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지. 이게 가족이 말하는 단결인가? 내 육신은 이미 사라졌네. 지금은 107,336명의 참나무 가문 후손들이 나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필요한 순간마다 날 대신하여 좋은 꿈의 조화를 전파하고 이 낙원에서 죄악을 쫓아내고 있지. 나한테 페나코니를 떠나달라고 부탁하려는 것 같네.
알고 있다니 기쁘군. 다만 이건 부탁이 아닐세. 당신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군. 지금 날 위협하는 건가? 마침표로 마쳤으니 이건 일종의 서술이지. 내 정체를 알고도 이렇게 악의를 드러낸 자는 당신이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야. 이런 상황은 수없이 겪어왔고 대부분 사람은 내 물음에 못할 것도 없다고 답했지.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불가능이었어. 자신만만하군. 하지만 명심하게, 가족은 겸손하지만 결코 나약하진 않다는 것을. 화합의 선율은 온 우주에 퍼져 있고 그대가 불복하여 검을 뽑는 순간 평생 영원의 백부장의 분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테지. 꿈의 주인이 된 이후 지금까지 내가 직접 유배한 외부인은 총 137명이네. 누군가는 내 날개를 부러뜨렸고 누군가는 내 육신을 불태웠지. 하지만 난 여전히 이곳에 있네. 그 수가 하나 더 늘어난다 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런 다음 넌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 전부 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어. 당신 말대로 이곳을 떠날 거니까. 아주 현명한 선택이로군.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해야겠지. 확실히 그대에게는 유일한 선택지이다. 그대는 페나코니와 같은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늘 명심하게. 저편에서 태어난 자는 이 편에서 안식처를 찾을 수 없는 법이지. 그러니 어서 떠나. 그리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말게. 축제의 별이 뿜어내는 눈부신 빛에 수많은 사기꾼, 악당, 범죄자가 몰려들지만 아무리 화합이라 해도 공허의 자멸자를 반길 생각은 추호도 없네. 게다가 그대는 주변의 모든 것과 함께 죽음에 이르러야 하지 않는가. 그대의 힘은 깊이 잠든 무상자의 선물이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오해. 마치 시면에서 흘러나온 물줄기처럼 모든 생명을 죽음과 죄악으로 인도하지. 아케론, 확실히 걸맞은 이름일세. 저편에서 온 사람으로서 충고 하나 하지. 페나코니가 화합에서 벗어났다는 건 당신이 더 잘할 거야. 당신들의 목적이 어떻든 난 하나의 결말만 보이는군. 그 미래는 공허로 가득해. 그의 그림자 속에 침몰해버린 여느 세계처럼 말이야. 조금 전에 기이한 광경은 클락 스튜디오 테마파크의 설비 고장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족이 맹세컨대 그건 영화 촬영이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수많은 칩이 떨어지길래 하나 낚아챘더니 순식간에 사라졌다고요. 실례지만 클락 스튜디오 테마파크에서 있었던 사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무슨 문제라도... 당신의 로빈 씨?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안심하세요. 좋은 꿈 여정에 불편을 드려 죄송해요. 방금 말씀하신 칩에 관한 게 신경 쓰이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그냥 평범한 칩이었어요. 알록달록한 칩이 비처럼 후두둑 쏟아졌죠. 그러고 나서 칩이 사라졌다고 하셨죠? 아무래도 북극 가문이 오랫동안 준비한 꿈 모방 기술인가 보네요. 네? 그렇다면 그 칩들이 전부 연출된 효과라는 건가요? 하지만 분명... 아직 세간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이에요. 원래 조화의 축제에서 최초로 선보이려던 건데 이렇게 유출될 줄은 몰랐네요. 비밀을 지켜주시겠어요?
칩이 비처럼 내리는 몽환적인 광경은 제 공연에서 선보일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이제야 모든 게 맞아 떨어지네요. 조화의 축제가 무사히 열릴 수만 있다면 뭐든 협조할게요. 감사해요. 그에 대한 답례로 작은 선물을 드릴게요. 이 버튼은 축제 도중에 버튼을 누르면 서프라이즈가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그럼 다른 손님들도 걱정인 듯하니 이만 가볼게요. 계속해서 이 꿈 세계를 즐겨주세요. 다들 이 얘기를 하고 있어. 테마파크에서 있었던 일이 큰 소란을 일으켰나 보네. 가족은 꿈색에서 손님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 묘기 생명체들이 스튜디오 테마파크를 향하는 걸 똑똑히 봤다고요. 그리고 얼마 후 하늘이 갈라지고 허공에서 검은 비가 흘러나왔죠. 가족은 합리적인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연인과 함께 현실로 돌아가겠어요. 꿈세계가 낙원이 아니라면 더 이상 머무를 의미가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식견이 넓은 분이신가 보네요. 불청객이 꿈세계에 난입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평범한 손님이 아닌 컴퍼니의 사절이죠. 가족은 언제나 손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거예요. 로빈 씨, 사냥개 가문이 스튜디오 테마파크를 봉쇄했다는 건 압니다. 가족이 상황을 잘 통제할 수 있다고도 믿고요. 근데 그런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가족이 어떻게든 명예를 지키고 싶은 것처럼 손님으로서 저 역시 제 목숨을 걸고 싶진 않다고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무고한 이는 없잖아요. 꿈세계가 약속드린 것만큼 완벽하진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족이 관리하는 좋은 꿈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다는 건 저보다 잘 아시겠죠. 이런 사고가 현실에서 일어났다면 몇 명이나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곳에 남을 수야 있지만 이거 하나는 알아두시죠. 베나코니를 찾은 손님은 꿈 세계를 즐기고 싶을 뿐 가족과 컴퍼니의 갈등에 휘말리고 싶진 않다는 걸요. 그러니 더 이상 소란이 없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군요. 물론입니다. 조화의 축제의 시작을 앞둔 지금 저희도 만반의 준비를 할 테니 안심하세요. 이건 가족이 사과의 뜻으로 손님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에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많이 마셔. 실례지만 혹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별일 아닙니다. 클락 스튜디오 테마파크에서 리허설 사고가 일어난 것뿐이니 손님분들은 진정하시고. 얘봐, 제정신이야? 로빈 씨도 못 알아보다니.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네? 죄송합니다. 사냥개 가문에 온 지 며칠 안 된 데다 현장 작업에도 익숙치 않아서 몰라 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긴장 푸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보고드립니다. 테마파크는 이미 봉쇄했고 대부분 손님이 꿈세계의 기이한 광경에 익숙해졌습니다. 더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머지않아 혼란도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로빈 씨. 아무 사고 없도록 저희가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믿을게요. 그나저나 테마파크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니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그건 실은 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컴퍼니 사절이 흑심을 품고 왔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그 갤럭시 레인저는 아주 손쉽게 하늘을 베어버렸던데. 로빈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들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 중일 겁니다. 이렇게 많은 파벌이 페나코니에 모인 것 자체만으로도 불안한 일이니. 가족을 향한 충성심에 감사드려요. 축제의 별에 문제가 생긴 건 사실이에요. 그 컴퍼니 대표는 페나코니의 소유권을 되찾으려 했고 심지어는 강압적인 수단을 쓸 준비까지 했더군요. 물론 가족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협상 결렬의 결과는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아요. 어쩐지 컴퍼니 직원은 꿈세계에 들어올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게 주된 원인이었군요. 그럼 소란을 피운 녀석은 잡혔습니까? 걱정 마세요. 오빠가 그자의 행방을 쫓고 있으니 곧 결과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컴퍼니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테죠. 그러니 꿈세계의 질서와 안정을 부탁드릴게요. 안심하십시오, 로빈 씨.
컴퍼니 놈들이 날뛰지 못하도록 맡겨주신 임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또 불안해하는 가문원이 있다면 저 대신 전해주세요. 꿈 세계를 수호하기 위해선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요. 이건 북극 가문이 손님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인데 여러분께도 드릴게요. 조화의 축제에서 열어보면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가 있을 거예요. 로빈 씨에게 선물을 받다니 꿈만 같아요. 여긴 이미 꿈속이었죠. 문제를 일으키는 녀석이 나타나면 용감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꿈세계의 평화와 안정은 사냥개들이 지킬 테니 걱정 마십시오. 로빈 씨? 우주에서 명성이 자자한 슈퍼스타 로빈 씨잖아. 여기서 팬을 만나게 되어 영광이에요. 좋은 꿈으로 가득한 세계 페나코니에 오신 걸 환영해요. 이렇게 실제로 뵙게 되다니. 그나저나 조화의 축제 준비로 한창 바쁘신 거 아니었나요? 무대 준비도 중요하지만 축제를 여는 것도 다 여러분께 신주님의 하모니를 전하기 위함이니까요. 모두와 함께 노래할 기회가 있다면 절대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 전 사고로 꿈 체험에 불편을 드려 죄송해요. 가족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러 와야죠. 근데 정말 사고가 맞나요? 저희 모두 빛처럼 쏟아지는 칩과 하늘을 가르는 붉은 빛을 봤거든요. 이펙트 효과라고 하기엔 너무 색색했는데, 그리고 그 너그러운 신사분도 만났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계속 혼잣말을 하시던데 그것도 무대 장치의 일환인가요? 너무 걱정 마세요. 가족이 곧 여러분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로빈 씨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믿기가 어려운걸요. 끝까지 조언을 귓등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나라도 지친다고. 로빈 씨? 하지만 돕기로 했으니 끝까지 도와야겠지. 그야 난 착하기로 유명하니까. 뭐라? 내가 뭐라고 했었지? 당신은... 자, 받아! 가족이 널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야. 조화의 축제가 시작될 때까지 잘 가지고 있다가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면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이 버튼을 눌러봐. 어쩌면 재밌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왔네. 넌 이곳에서 황금의 순간에 처음 발을 들였고 이제 이곳에서 진정한 페나코니로 가게 될 거야. 너와 다시 동행하게 돼서 기뻐. 이제 나도 마침내 너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겠네. 보다시피 나의 또 다른 이름은 스텔라론 헌터 샘이야. 난 괜찮아. 미안. 지난번엔 많이 놀라지 않았길 바래. 궁금한 게 많다는 거 알아. 우리가 낯선 꿈 세계에서 죽음과 맞닥뜨렸던 일 기억나? 그때 난 밈에게 잡혀 있었어. 그게 날 해치려던 순간 난 그 끔찍한 눈동자에 비친 또 다른 꿈 세계의 그림자를 봤어. 각본의 힌트 덕에 그 밈에 대해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은랑을 통해 너희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꿈속 호텔로 부른 거야. 원래 너희 앞에서 죽음을 소환해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진실을 밝히고 너희를 판에 끌어들이려고 했어. 하지만 계획과 달리 난 각본을 거스를 수 없었고 너에게 아무런 설명조차 하지 못했지. 네가 본 것처럼 난 죽음의 날개 칼날에 관통됐었어. 농축된 기억물질이 짓누르자 그것들은 머릿속에서 터졌고 마치 현실처럼 생생했지. 잠깐의 마비가 끝나고 보니 내 몸은 멀쩡했어. 난 여전히 살아있었고 예상대로 좋은 꿈과 전혀 다른 곳에 도착했지. 페나코니의 꿈세계 아래에는 더 원시적이고 혼란한 기억의 영역이 숨겨져 있었고 그 이름은 유배의 땅이었어. 그래서 꿈세계 속 호텔로 돌아와 너에게 그 존재를 알리려고 했지. 하지만 내 정체를 밝힐 수 없었기에 네 일행의 주의를 돌려 널 전장에서 데리고 나온 거야. 이후에도
내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어. 그러다 얼마 전 핏빛의 검광이 꿈속의 거대한 벽을 갈라 너희들이 이 깊은 꿈세계에 떨어지게 된 후에야 난 너와 네 동료들을 하나둘 깨울 수 있게 됐지. 이게 그동안 있었던 일이야. 이해해. 방금 한 얘기를 무작정 믿기는 어려울 거야. 난 그저 네가 마지막 해답에 아주 가까워졌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 한 가지 일만 해준다면 모든 걸 증명할 수 있어. 같이 이곳을 떠나자. 자, 눈을 감아. 그리고 심호흡하며 마음속으로 꿈세계의 윤곽을 그려봐. 절대 눈을 뜨면 안 돼. 3, 2, 1. 겁먹지 마. 우릴 맞아줄 사람이 왔으니까. 당신이 이런 것도 할 줄 아는 줄 몰랐네. 응? 면허는 있어? 있어. 그거 참 뜻밖이네. 왜? 여기가 죄악의 도시 예페라라서?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거의 시스템 시간으로 20시간째 못 잤는데 괜찮은 건가 해서. 괜찮아. 이런다고 너나 나나 죽진 않을 테니까. 난 아닐지도 모르니까 역시 좀 천천히 가는 게 좋겠어. 잠입은 끝났어. 언제든 쌤을 가동해도 돼. 아직 각본의 다음 막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이 몸으로 조금만 더 있게 해줘. 정말 긴 터널이네. 출발할 때만 해도 이렇게 길 줄은 몰랐는데. 시스템 시간 30분 후면 그게 우릴 카프카에게 데려갈 거야. 그 후엔 예페라 형제회가 멸망하겠지. 그것도 전부 각본? 네 각본에도 있어. 미안, 몰랐어. 네가 선택적으로 무시한다 해도 그들의 운명은 변하지 않아. 말했잖아. 그건 나쁜 습관이라고. 그럼 당신은 이번엔 원하던 죽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늘 그렇듯 백지 상태야. 그건 이 행성에 없어. 갑자기 그건 왜 묻는 거지? 그야 지금 졸음운전 중인 차에 타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도착하길 바랄 뿐이야. 이 차엔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 난 그저 핸들에 손을 올려둔 것뿐이지. 이제 됐나? 농담이야. 엘리오는 늘 운명은 하나이며 누구도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했어. 그는 미래를 볼 수 있고 우리 역시 정해진 결말을 알고 있지.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진 자신을 위해 뭐든 해볼 수 있잖아. 우리 모두 그럴 권리가 있어. 안 그래? 오늘이 지나면 은하 역사에서 예페라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영원한 불길의 권자가 그 자리를 대신할 거야. 그리고 머지않아 초대장 한 통을 받게 되겠지. 그것이 네 다음 목적지가 될 거야. 꿈의 땅, 페나코니. 그곳에서 네가 원하던 답 또는 해방을 찾길. 무사해서 다행이군. 해답은 눈을 감는 거였어. 놀랍지 않아?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괴물이 실은 유배의 땅을 지키는 가디언이었다니. 그건 특정한 규칙에 따라 좋은 꿈에 있는 사람을 이곳에 데려온 거야. 지금껏 우린 꿈세계에 진정한 죽음이 존재하는지 늘 의문이었는데 보아하니 그건 배후의 인물이 실정 사건의 진실과 꿈이 흐르는 암초라는 성취를 숨기기 위해 설치한 사고의 함정이었던 것 같군. 그 밈의 등장은 언제나 시계공과 관련이 있지. 납치된 사람들이 모두 꿈이 흐르는 암초로 보내진다면 이곳에서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문제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걸세. 여긴 좋은 꿈과
여기가 사뭇 달라요. 사람들이 자유로워 보이고 가족 같은 관리자도 없죠. 정신 상태도 묘하게 멍한 것 같고요.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갤러거라는 낯익은 이름을 들었어요. 또 그 남자인가? 매번 중요한 장소에 딱 맞춰 나타났었지. 덕분에 사람 찾는 수고는 덜었지만 히메코와 마치 세븐스는 이미 출발했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출발하자고. 진정한 꿈 세계, 유배의 땅. 출발하기 전에 사람들과 좀 더 이야기해볼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이제야 털어놔서 미안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 우선은 각본 때문이야. 엘리오가 본 미래에서 샘과 은하열차의 대립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 예언의 굴레를 깨보려고 했지만 지금 이게 최선이었어. 또 다른 이유는 내 사심 때문이지. 난 샘이 아닌 반디의 신분으로 너희와 동행하고 싶었거든. 고마워. 엘리오가 내게 내린 지시는 단 하나. 은하열차가 성대한 유산을 쫓게 만들어라. 그건 시계공의 유산이 개척의 여정과 너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뜻하겠지. 과거 엘리오의 각본은 특정 스텔라론을 중심으로 전개됐어. 하지만 네가 나타난 이후로 그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 듯해. 어쩌면 그도 미래에서 불가능한 일을 본 거겠지. 전에 의료 캡슐에 대해 말했던 거 기억나? 그게 바로 샘이야. 상공 전선 그라모스의 철기이자 반딧불이 타이포 전략 강습 기갑이지. 샘은 내 생명의 유람이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야.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샘은 세상의 눈에 비춰야 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었어. 꿈이 흐르는 암초의 시간 척도는 현실과 다르니 절대 경계를 늦추지 마. 넌 기억 물질에 민감해서 자칫하면 이 기억의 영역에서 길을 잃을지도 몰라. 이 길을 따라가면 승강기가 나올 거야. 그걸 타면 유배의 땅의 중심으로 갈 수 있어. 아주 거대한 시계소년이다. 아무래도 그 시계공은 꿈이 흐르는 암초에도 짙은 흔적을 남긴 모양이야. 믿을 수 없군. 가족의 시야를 벗어난 꿈세계에 이 정도 규모의 거주구역이 존재한다니. 이 성체의 분위기는 좋은 꿈과 확연히 다르군. 처음 봤을 땐 저도 놀랐어요. 이곳의 하늘은 마치 12 꿈세계가 거꾸로 비친 그림자 같아요. 더 수상한 건 이곳 역시 무역구역과 주거구역으로 나뉜다는 거죠. 소박하지만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걸 보면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 같아요. 두 꿈세계의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지만 건축 양식은 마치 한 사람의 작품처럼 비슷해. 이런 묘한 연결성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 괜한 생각 말고 우선 히메코 일행과 합류하는 게 좋겠군. 이 길을 따라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으면 무역구역이에요. 거긴 사람이 좀 더 많으니 일행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함께 안 가려고? 아마 은하열차 내부에서도 의논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동안 전 갤러거 씨를 찾아볼게요. 알겠네. 그럼 나중에 연락하지. 가게 두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기 전에 우선 관찰이 필요하니까. 그 전에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같이 가지. 자네도 이미 눈치챘을 걸세. 그래, 바로 저쪽일세.
레버리 호텔의 벨보이가 어째서 여기 있는 거지? 그것도 마침 아케론 씨가 좋은 꿈을 뵌 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서 혹시 모르니 확인해 보는 게 좋겠군. 나한테 아주 딱 맞아. 넌 남한테 되게... 어? 손님, 또 뵙네요. 이번엔 새로운 친구와 함께 오셨군요. 아, 제 소개를 깜빡했네요. 전 호텔 벨보이 미샤라고 합니다. 반갑네, 미샤. 난 웰트라고 해. 꿈에 들었을 때 봤던 기억이 나는군. 응? 곁에 있는 분은 오랜 친구와 새 친구 같이 하이파이브 하자. 넌 기억의 영영밈인가? 예, 아니요. 시계소녀는 제 친구예요. 여기가 저희 집이죠. 두 분은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이 꿈세계는 외부에 개방되어 있지 않을 텐데. 설마 쿨쿨이 짓인가? 방금 여기가 집이라고 했나? 네, 좋은 꿈에서 일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온답니다. 전에는 교통이 편리했는데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게 된 후로 쿨쿨이가 사람들을 데리고 두세 개를 오가고 있어요. 그 쿨쿨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 주겠나? 쿨쿨이는 기억의 영영밈이에요. 커다란 눈이 여러 개 달렸고 무섭게 생겼죠. 근데 실제로는 말을 참 잘 들어요. 쭉 갤러거 씨가 보살펴 오셨죠. 설명을 들어보니 그 밈이 바로 죽음이겠군. 가족에게는 악몽과 같은 존재지만 이곳 주민에겐 전혀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 죽음이요? 꿈에 죽음이 어디 있나요? 쿨쿨이가 좀 사납고 가끔 실수로 무고한 여행객을 데려오긴 하지만 누군가를 해칠 일은 절대 없어요. 그렇다면 요 며칠간 손님을 데려온 적이 있나? 실은 좋은 꿈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을 조사 중이라네. 그러시군요. 그럼 갤러거 씨와 얘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 다만 지금은 참나무 가문의 방문객을 맡고 계셔서 저희에게 절대 방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웰트 씨, 혹시 두 분께서 찾는 사람이 로빈 씨인가요? 역시 반디라는 설레가 있었으니 예상했던 대로군. 로빈 씨를 찾아오신 거라면 제가 길을 안내할게요. 외부 손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부탁하겠네. 우린 흩어진 동료도 찾고 있는데 혹시 빨간머리 여인과 분홍머리 소녀를 본 적이 있나? 여기선 본 적 없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꿈이 흐르는 암초는 넓지도 않고 좋은 꿈처럼 번화하지도 않지만 안전만큼은 보장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죠. 꿈이 흐르는 암초에 처음 방문하셨으니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우선 두 분의 동료를 찾고 나서 로빈 씨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로빈 씨는 아이들을 보러 그리사 부인이 계신 곳에 가셨거든요. 아마 한동안 거기 계실 테니까 시간은 충분할 거예요. 좋아, 그렇게 하지. 이로써 페나코니를 괴롭혀온 두 살인 사건에 대한 답이 나왔군. 배후자의 의도는 더욱 종잡을 수 없게 됐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린 그자를 찾아야만 해. 그러고 보니 전에 너만 볼 수 있는 시계소년이 있다고 했었지? 뭔가 기분이 이상하군. 설마 나도 동심이? 어쨌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 우선 미샤를 따라가자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선 꿈이 흐르는 암초 최고의 절경을 볼 수 있답니다. 블랙홀? 아니, 기억물질이 응집돼서 생긴 강착 원반인 듯하군. 꿈이 흐르는 암초가 이렇게 불안정한 기억물질 위에 세워져 있다니. 웰트 씨도 기억물질 역학을 잘 아시는군요. 이 거대한 홀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걱정이었거든요. 케이미 씨와 말이 잘 통하시겠어요. 보세요, 저기 계시네요. 드디어 해냈어. 시스템 시간 10시간 후면 위쪽에 좋은 꿈이 아래쪽 좋은 꿈을 삼켜버릴 거야. 내 추측이 맞았어. 이곳은 사라지고 좋은 꿈이 모든 걸 잠식하겠지. 당신들은 누구야?
이곳은 곧 사라질 텐데 왜 아직도 여기 있어? 난 꿈세계 측량사 카미에야. 전공은 기억물질 역학이고 평생의 과제를 연구하던 중이었어. 저 거대한 홀 보여? 수년 전만 해도 아주 미세한 균열에 불과했는데 어느덧 커다란 구멍이 되었어. 하지만 무서운 건 난 라자리나 씨의 기억물질 측량법을 계속 보완한 끝에 마침내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냈어. 시스템 시간 10시간 후면 꿈이 흐르는 암초는 사라질 거야. 빙산이 녹듯 모든 게 무너지고 구멍 너머의 좋은 꿈 조각과 하나가 될 거라고. 걱정 마세요.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케이미 씨가 사람은 착한데 좀 다른 세계에 빠져 계시거든요. 곧 계산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그것보단 다른 게 신경 쓰이는군. 방금 말한 라자리나 씨는? 라자리나 씨를 알아? 아니면 그쪽도 기억물질 역학을 좋아하는 거야? 우린 그자의 업적이 무척 궁금하다네. 혹시 들려줄 수 있겠나? 물론이지. 라자리나 씨는 기억물질 역학에 뛰어난 학자야. 최초로 기억물질 속도 측량법을 우주 여행에 적용한 분이지. 애석하게도 기억의 정원의 존재로 인해 평범한 사람들은 기억물질의 성질에 관심이 없어. 결국 그분은 얇은 노트 몇 권만 남긴 채 무명으로 세상을 떠나셨지. 그분의 명성을 듣고 페나코니에 온 난 어렵게 꿈이 흐르는 암초를 찾아냈어. 여긴 그분이 돌아가신 곳이거든. 하늘도 천재의 재능을 질투한 거지. 시간이 더 있었다면 기억물질의 흐름을 역행시킬 방법을 찾으셨을 텐데. 그 근원이 황금의 순간에 있다는 게 느껴져. 그곳에서 어떤 이상 존재가 기억의 영역 해류를 헤집고 있어. 더 직관적인 증거를 찾아낸다면 모두를 설득할 수 있을 거야. 라자리나라는 이름 기억하나? 맞아. 보아하니 꿈이 흐르는 암초에서 대량의 연구와 측량을 한 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모양이군. 케이미 씨가 종종 그분에 대해 언급하셨어요. 감옥 전쟁 기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의 페나코니와 기억의 영역에 세워진 터전을 보신다면 분명 기뻐하시겠죠. 그럴지도 모르지. 저희의 목적지는 무역구역이에요. 꿈이 흐르는 암초에서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니 여러분의 동료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날 좀 도와줘. 제발 귀신이야! 오지마! 아휴, 너나 나나 살아있는 사람이라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 웰트 아저씨, 너도 왔구나.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네. 어서 좀 도와줘요. 길에서 가족 쪽 사람을 만났는데 잔뜩 겁먹어서 달래주려고 했더니. 살려주세요, 제발.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죽어서도 편히 쉴 수 없는 거예요? 보다시피 이 지경이 됐어요. 농담도 참.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나 봐. 하긴 나도 막 들어왔을 땐 그렇게 생각했지. 손님, 여긴 사후세계가 아니라 꿈이 흐르는 암초예요. 맞아. 들었지? 따라해봐. 꿈이 흐르는 암초. 당신 보이지 않는 것과 대화까지 했잖아요. 제가 죽은 게 아니라면 뭐죠? 감기를 어기고 꿈속에서 잠들려고 하면 안 됐는데 호기심이 펫펫이 잡네. 그만 물어봐요. 괴물들이 몰려올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모두 이곳에 있어요. 설마 기억의 영역 밈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그 이름을 말하면 어떡해요? 당신 때문에 놈들이 왔다고요. 나 좀 재밌게 해줄래? 자극 좀 줘봐. 이 배속이 이거야? 나랑 다 놀자! 힘내볼까? 출발할 시간이야. 몸으로 이름도 사라지게.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리. 황혼의 비가 결국엔 내릴 거야. 정신을 잃었군.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강해 주변에 있던 기억의 영역밈을 불러온 모양이야. 근데
왜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좋은 꿈과 달리 이곳에선 기억의 영역밈을 위험한 괴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위험하다고 해도 강제로 깨어나 꿈 세계를 벗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분을 거리에 버려둘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게 어떨까요? 그럼 세리스 이모한테 부탁해보자. 기다리면서 현지인들과 두루 친해졌거든. 이곳 사람들은 자급자족하며 살아가고 있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곳이야말로 진짜 꿈 세계 같다는 느낌이 들어. 어떻게 받아칠 건가? 좋은 밤이에요, 세리스 이모. 지금이 밤이긴 한가? 마치 세븐스 씨군요. 어서 와요. 이분들은 제 동료예요. 그리고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은 놀라서 기절한 겁쟁이고요. 대충 감이 오네요. 또 실수로 이곳에 오게 된 사람이죠? 제가 잘 보살필게요. 모르는 얼굴이 점점 많아지는 걸 보니 좋은 꿈에 많은 일이 생긴 모양이네요. 아휴, 아스다나의 몇 안 되는 자유의 땅도 곧 소란스러워지겠네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자주라고 할 순 없지만 점점 잦아지고 있어요. 이 또한 좋은 꿈 붕괴의 징조 중 하나겠죠. 이분은 아무래도 충격이 큰 것 같네요. 마치 세븐스 씨, 가서 한 헤일로족 소녀를 찾아줄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거든요. 헤일로족 소녀요? 로빈 씨를 말하는 거겠지. 지금 그녀도 꿈이 흐르는 남초에 있으니. 네? 로빈 씨요? 하지만 하긴 반디 씨가 무사하다면 로빈 씨도 같은 일을 겪었겠네요. 로빈 씨에게 사건의 경위를 들을 수 있게 미샤가 우릴 그녀에게 데려다 주기로 했네. 다만 그 전에 우선 히메코와 합류하자고. 너와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었나? 저흰 거주구역에서 미립국자들을 만났는데 대다수가 근처 은하계에서 온 이들이었어요. 아스다나의 기억의 영역엔 꿈이 흐르는 암초 같은 곳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래요. 꼭 바다에 있는 섬처럼요. 가족이 오기 전부터 존재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꿈이 흐르는 암초가 처음 형태를 갖췄을 땐 여기가 페나코니 꿈 세계의 중심이었대요. 그게 사실이라면 좋은 꿈과 이곳에 비슷한 점이 많은 이유가 설명되는군. 히메코 언니는 아직 그 사람한테 정보를 묻고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출발할까요? 조금 전에 여기서 헤어졌으니까. 그렇군요. 빠져있던 정보를 전부 여기서 듣게 될 줄은 몰랐네요. 갤러거 씨가 자주 하는 말을 빌리자면 운명의 장난인 셈이죠. 히메코 언니, 다 데려왔어. 이제야 다 모였네. 마침 잘 왔어. 이쪽은 유배의 땅 책임자 중 한 분이신 미카 씨야. 미카 씨, 제 동료들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명객 여러분. 저희를 아세요? 여러분이 페나코니에 도착한 그날부터 계속 여러분을 지켜봤습니다. 꿈이 흐르는 암초가 12꿈 세계와 단절되지 않았다면 더 그럴듯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군요. 정식으로 인사드리죠. 전 꿈이 흐르는 암초의 묘지기 미카입니다. 묘지기요? 꿈이 흐르는 암초는 자유로운 곳이며 내세울 만한 조직도 없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각자 분수를 지키며 제 할 일을 하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정해진 시간에 묘비를 청소하는 일뿐입니다. 미카 씨는 너무 겸손하세요. 꿈을 쫓는 여행객이 길을 잃고 이곳에 올 때면 미카 씨가 수호자로서 그들을 좋은 꿈으로 돌려보내거나 혼란한 꿈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려. 모두를 돌보는 사람이었군. 웰트 씨, 저한테 하신 말씀인가요? 그나저나 미카 씨, 방금 말한 그 묘비는 뭐죠? 오는 길에 묘지는 못 본 듯합니다만. 무덤이라고는 하지만 그저 상징적 의미가 있는 의관묘일 뿐입니다. 웰트 씨께서 질문을 하셨으니
함께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제 추측이 맞다면 그곳에서 많은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과 함께 갈 중요한 손님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중요한 손님이요? 설마... 이쪽으로 오시죠. 꿈이 흐르는 암초는 길이 오랫동안 보수되지 않은 상태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저분입니다. 다들 잘 부르는데? 난 이런 노래는 잘 부르지 않거든. 덕분에 많이 배웠어.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로빈 씨. 며칠 만에 아이들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전 발성법만 알려줬을 뿐이지 이 아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갖는 법을 알려주신 건 그리사 부인이시잖아요. 현실의 삶이 많이 힘드시죠? 눈치챘군요. 작별할 때마다 아이들은 이 꿈이 흐르는 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해요. 하지만 꿈이 흐르는 암초 곳곳을 돌아다니며 만난 이들은 하나같이 말했죠. 이 깨진 꿈은 연연할 가치가 없다고요. 역시 모두의 선망을 받는 조아의 아이답네요. 에마와 앤디 모두 제가 걷어들인 고아예요. 두 눈이 먼 카롤은 페나코니 외곽의 영양실에서 일하고 있고, 캐리새에 비유하자면 이 아이들은 날개가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난 새끼 새인 거죠. 하지만 이 꿈에서는 온전한 날개를 가질 수 있어요. 좀 어설프긴 해도 자신의 힘으로 날 수 있죠. 그리고 두 다리를 잃은 늙은 저 역시 이 꿈 세계가 없었다면 아이들 앞에 나설 수 없었을 테고요. 페나코니의 꿈 세계에서 새 삶을 시작하셔서 정말 기뻐요. 다만 걱정 마세요, 로빈 씨. 꿈에는 의미가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건 저도 아이들도 알고 있답니다. 꿈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날아도 언젠간 현실로 되돌아가야 하는 법이죠. 하지만 보세요. 이제 마와 게리는 이를 극복하고 카롤은 실명의 불편함에 맞서는 법을 깨닫고 있어요. 앤디도 전보다 많이 활달해졌는데 덕분에 저까지 긍정적으로 변했답니다. 우린 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 후 현실로 돌아가 살아남는 법을 배울 거예요. 날개가 불완전하다면 서로에게 날개를 빌려주면 돼요. 꿈속의 하늘에 미련 가질 필요 없어요. 저희에겐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날아갈 권리와 능력이 있으니까요. 무사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로빈 씨. 은하열차 여러분, 또 뵙네요. 제가 실종되면서 외부에 큰 소동이 일었다고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로빈 씨가 여기 있다는 건 이미 페나코니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페나코니에 돌아온 이후 제 목소리에 이상이 생겼고 이내 목소리를 잃는 고통에 시달리게 됐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타지에 머문 탓에 아스다나의 고농도 기억물질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돌이켜보니 원인은 제게 있지 않았어요. 제 곁에는 화합과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고 목소리를 좋은 꿈이 무너진다니. 그 기억하는 자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거짓말이 아니었네요. 제가 페나코니를 떠나 있는 동안 12꿈 세계의 경계는 끝없이 확장됐어요. 하지만 꿈속의 이상 현상을 물을 때마다 가주들은 함구한 채 오빠만 대답한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 후 컴퍼니 사절이 몰래 보내온 밀서를 보고 페나코니의 빛 이면에 말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리고 참나무 가문의 문건 속 단서로 이곳을 찾아낸 거예요. 가족이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감춘 유배의 땅에
페나코니의 옛 꿈속의 꿈이 묻혀 있어요. 그러고 보니 목소리가 조금 회복된 것 같네요. 잔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곳의 화합은 좋은 꿈보다 훨씬 더 널리 퍼져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가족을 배신한 그 사람, 혹은 그들이 처음에 신념을 잃고 화합의 이름으로 인간 본성의 약점을 이용해 페나코니를 허황된 좋은 꿈에 빠진 축제의 별로 만든 거예요. 이건 약자를 돕는 강자가 아니라 약자를 억압하는 강자예요. 평등함을 잃은 세계는 결국 화합의 가호와 축복의 목소리를 잃게 될 테니 노래할 수 없는 게 당연하겠죠.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로빈 씨? 다른 세력이 개입함으로써 가족의 이념이 변했다거나요. 아케론 씨를 보면 사도 이상의 힘이 개입하지 않는 한 화합의 영토에서 모든 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군요. 선주 연맹의 상황은 저도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가족의 상황에 관여하는 외부 세력은 없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오래 떠나 있어서 사각지대가 많이 생긴 걸지도 몰라요. 어쨌든 전 제 고향이 화합의 이름을 내세운 채 화합의 정반대로 나아가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시계공 미하일이 가족과 갈라선 이유와 배신을 결정한 사람이 누군지 알기 위해선 미카 씨, 저희의 거래를 잊지 않으셨죠? 지금 그 제안에 대한 답을 할게요. 이제부터 조화의 축제 무대에 서는 일을 포기할게요. 오빠, 이것 좀 봐. 여기 작은 새가 있어. 조화의 비둘기 새끼인가 봐. 근데 이 주변엔 서식지가 없는데 왜 혼자 여기 있는 거지? 부모 새한테 버림받았나? 움직일 힘이 하나도 없나 봐. 우리 쿠션으로 둥지를 만들어줄까? 여긴 너무 위험해. 우선 데리고 가서 네 방 창가에 있는 나무 선반에 두자. 좋아. 노랫소리가 정말 아름답겠지? 근데 어디서 지내게 해야 할까? 가즈님께 새 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 볼게. 새 장? 그럼 자유롭게 날 수 없잖아. 어디 보자. 대체 무슨 일이길래 신주님의 가장 뛰어난 해석자들이 시코 디저트를 먹는 것도 잊었을까? 오, 가여운 새로구나.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이 새를 구하고 싶니? 네, 하지만 가둬두면 안 돼요. 어째서지? 아직 어려서 깃털도 다 안 났고 노래도 못하지만 새장에 갇혀 살기 위해 알을 깨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새는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 속하니까요. 낭만적인 생각이구나. 그럼 우리 꼬마 박사님도 동생 의견에 동의하니? 동생 말이 맞긴 하지만 바깥에 풀어두면 며칠 안 돼서 죽고 말 거예요. 꼬마 박사님은 아직 혼란스러운 모양이구나. 자, 그럼 너희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마. 너희도 알다시피 조화의 비둘기는 대기권 너머로 날아갈 수 있는 새란다. 높은 곳을 날 때면 마찰로 인한 열기로 깃털이 화려하게 빛나는데 그 모습이 꼭 유성과도 같지.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늘 봐온 우린 그게 타고난 능력이라고 여기지만 유성 같은 빛은 그들이 수백 엠버기원 동안 자연과 싸운 결과물이야. 그들의 조상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지상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어. 피식자의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날갯짓을 시작했지. 그렇게 수천 수만 대에 걸친 시도 끝에 무리 중 한 마리가 정확한 날갯짓을 터득했단다. 그 새는 힘차게 날아올라 대지와 작별했지. 그러니까 새는 원래 날지 못했지만 자신의 의지로 날 수 있게 된 건가요? 이상주의적인 해석이구나. 선데이,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전 사람들이 나는 게 새의 천성이라고 생각하는 건 떨어져 죽은 새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흥미로운 생각이네. 그럼 이제 이 작은 새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지?
저는 새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진 새장에 둘 거예요. 왜냐하면 새가 꼭 살았으면 좋겠으니까요. 좋아. 둘 다 저마다의 답을 찾은 모양이구나. 너희의 소원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워. 각자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가 잘 돌봐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오빠? 응. 그런데 고퍼우드 씨,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말해보거라. 이 조화의 비둘기가 끝내 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땐 어쩌죠? 그러니까 만약 이 세상에 평생 날지 못하는 새끼 새들이 있다면 그들을 하늘로 돌려보내고 나서 땅에 떨어져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나요? 그럴듯한 잠꼬대군. 이제 그만 일어나, 작은 새. 왜? 서 있기가 힘든가? 부축이라도 해줘? 내가 살아있다고. 그렇게 좋은가? 로비는 어디 있지? 당장 말해. 역시 여동생을 가장 먼저 찾을 줄 알았어. 네 동생도 이곳에 있으니 걱정 마. 아주 안전하니까. 지금쯤이면 아직 주민들을 만나고 있겠지. 내가 너라면 그럴 시간에 자기 걱정부터 할 거야. 조금 전에 널 찌른 사람이 앞에 서 있는 상황에선 말이지. 정말 날 죽일 생각이라면 괜한 소리 말고 네 목적이나 밝히시지. 시계공의 졸개 녀석. 눈치챘나? 꿈의 주인과 4대 가문에 맞설 수 있는 이유가 있었군.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선택? 넌 내가 뭘 하려는 건지 알고 내 허구도 간파했어. 시간이 얼마 없으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너와 협력하고 싶어. 무슨 근거로 나와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야 그 로빈도 이쪽 편에 서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배신자에 관한 단서와 페나코니의 밝은 미래까지 더하면 충분히 구미가 당길 텐데.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이 내뱉는 말을 믿을 수 있을 리가. 괜찮아. 날 믿을 필요는 없어. 네가 믿어야 할 건 네 마음속 공이야. 우선 로빈부터 만나게 해줘. 좋아. 네가 바라던 대로 그녀가 왔어. 이건 또 무슨 수작이지? 장난이었어. 이자가 우릴 로빈에게 데려다 줄 거야. 그렇지? 물론이죠. 그리고 저와 은하열차도요. 당신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잘 됐네. 그럼 따라오라고. 존귀한 참나무 가문의 가주요. 이제 모든 배우가 다 모였군. 전에 말했던 기념비가 바로 이겁니다. 비석에 새겨진 이름이 왠지 낯익지 않습니까? 라자리나와 티어난이라. 페나코니가 변방 감옥이라고 불리던 때만 해도 개척이 이곳과 별들을 이어줬습니다. 그들은 아스타나를 구한 영웅이었죠. 그 이름은 이런 작은 돌이 아니라 거대한 비석에 새겨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축제의 별에는 좋은 꿈만 남았고 무거운 역사는 그 감옥과 함께 자취를 감췄죠. 이름이 비석에 새겨져 있다는 건 미카시 말에 따르면 그들은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라자리나는 독립전쟁 중에 희생됐습니다. 기억 물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홀로 왕복기를 끌고 은하계 중심으로 들어간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티오나는 총을 잘 다루는 카우보이였습니다. 강인하고 듬직했던 그는 사람들을 이끌고 잔혹한 전쟁을 견뎌냈지만 평화가 찾아온 날까지 버티지 못했어요. 종전 후 10년간 페나코니는 내우 외환에 시달렸습니다. 아스타나를 위해 다시 개척의 길을 걷게 된 티오나는 불나방 가문을 이끌고 은하계 밖을 탐사로 떠났다가 곤충대의 포위를 받아 전멸했죠. 마음속으로 예상은 했지만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프네요. 평생 미지를 향해 나아갔다니 개척이란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셨네요. 그런데 이 이름 없는 기념비는 뭔가요? 꿈이 흐르는 암초가 탄생했을 때
그 주인은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은 상태였어. 하지만 그 사람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며 자신을 위해 이름 없는 비석을 세웠지. 은하열차 친구들 또 만났군 그래. 로빈,